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희입니다. 어제 시장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속에서 3,12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지표 호주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도 호주로 발표가 되면서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자, 이런 훈풍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 나타날 수 있을지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삼성전자 실적 발표 D-1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함께 작전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반도체 섹터, 오늘은 삼성전자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합니다. 네, 이어서 김성의 고수익 포트, 전기차 관련주 보성파워텍 급등. 네, 어제 이 시간 소개해드렸던 보성파워텍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든든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함께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D-1이라고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 지수에 좀 지표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서 지금 이번 실적 발표가 이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래 홍보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면 사도 되겠네요, 앵커님. 저는 네,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85,000원대 이상은 그냥 덜컥 사버릴까요? 일단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예.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야, 역시 네, 앵커님의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서 네. 저희도 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앞서 잠깐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뒤에 코너도 삼성전자 얘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양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뒤에 분이 또 자세하게 많이 말씀해 주실 걸로 믿고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지수 대비 못 갔죠. 그러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드는데 솔직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그래도 지수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평가는 SK 하이닉스겠죠. 아마 어제 SK 하이닉스가 독일의 보쉬와 또 차량용 반도체 쪽, 저희가 알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D램입니다. D램이 차량용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보고 SK 하이닉스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고 거의 한 3개월 동안 쉬는 사이에 외국인 교환은 계속 팔고 거기서 동학개미 운동에 개인들이 이를 빈자리를 메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팔아놨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들 매 물량을 또 양털 깎는 거죠. 깎고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급 가지고 너무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 다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중요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 D램 같은 경우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바닥에서 벗어나서 턴하기 시작하는 업황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게 D램 쪽이고요. 마찬가지로 랜드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면서 반전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D램 쪽에 PC용도 있겠고, 또 모바일용도 있겠지만은, 모바일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출하량이 5G 폰을 중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용 D램 회복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서버용 쪽인데, 서버용은 지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분석을 보게 되면은 올해 한 40%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죠. 게다가 밴드는 2분기부터 또 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고, 더군다나 더 좋은 거는 쇼티지가 분명히 보이는 대표적인 파운드리죠. 이쪽은 벌써 매출이 20% 성장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매출액이 계산될 때 나오는 Q는 아무래도 지금 쇼티지인 상황에서 빠르게 설비 투자로 라인을 늘릴 수가 없다 보니까 Q보다는 P의 상승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즉 이제 TSMC도 가격 계속 올리고 대량 구매에도 할인 안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P를 계속 올려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론은 파운드리도 좋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일단 좋다란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IM 관련된 스마트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역대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온 부분 쪽에서 S20이 생각보다 좀 덜 팔렸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S20, 네, 그리고 S21은 그래도 선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에 보여줬던 절대적인 수치까지는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20보다는 낫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삼성전자 그러면 이제 플래그십 어떤 스마트폰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가겠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작년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노트 시리즈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기존 팬층과 함께 어떤 플래그십, 즉 프리미엄 폰의 하나의 주축이었었는데, 프리미엄 폰이면 또 수익성이 차이가 나죠. 중저가 폰과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수익성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아마 지금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쪽이 폴더블과 FE라고 하는, 즉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폰인데 약간 사양을 약간 낮춰서 가격을 내리는 거죠. 이런 폰과 폴더블 폰이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믹스를 통해서 수익성을 적절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충격도 같이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약 한 2019년도 수준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수익성도 이제 폴더블 폰에 펜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쪽으로 노트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를 이제 흡수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괜찮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가전 쪽과 디스플레이입니다. 특히 TV 쪽이죠. 근데 이쪽은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프리미엄 TV 중심으로 작년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LG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좋았던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갑갑하다, 좀 좋은 화면으로 TV 봐야겠다, 그러면서 출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했던 쪽이 TV 쪽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 같은 좀 서프라이즈한 성장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완만한 성장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최근에 고해상도 하게 되면 4K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8K죠. 이쪽이 이제 점진적으로 더 커지면서 프리미엄 TV 시장을 장악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또 올해 이후부터 어떤 생각보다 크게 비중을, 즉 성장을 이끌어가는 쪽은 OLED 관련된 퀀텀 닷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쪽의 TV와 관련된 부분들도 성장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OLED도 이제 개화를 해서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아진다. 대표적으로 애플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중화권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TV 시장까지 같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OLED 관련주 다시 볼 때가 됐죠.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 아마 지금 분기 실적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8조 6천억까지로 마지막으로 봤다가 오늘 딱 보다 보니까 거의 9조 가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실적을 올리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죠.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같은 경우 오스틴 공장 얘기라든가 또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이 상승한 거를 좀 덜 반영했기 때문에 1분기가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도 의외로 한 3월 달이 빠른 변화를 보여줘서 아마 실적 수정치를 올리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저 중요한 사실은 1분기가 어떤 실적의 끝이 아니라 1분기가 실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이후로 2분기를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봐도 9조 6천억대, 3분기는 13조 이상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보여줬던 실적 흐름들의 레벨이 훨씬 더 다른 쪽. 그러니까 즉 1분기가 올해로 봤었을 때는 저점 3분기 쪽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를 반영하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16배다. 이걸 가지고 또 부담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부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횡보를 했었겠죠. 한 단계 레벨업되고.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라고 하게 되면 이 고퍼, 즉 성장하는 쪽에 대해서 PER을 충분히 준 거를 이제 인정을 하는 단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내일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은 아무리 삼성전자가 실적을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해도 그날은 약간 밀리든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나 한 2, 3일 뒤죠.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고 오히려 보게 되면 또 탄력 있게 갔었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앞으로 2분기, 3분기 더 좋아질 실적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전히 앵커님 얘기처럼 지금 저점 매수하고 바이에는 홀드 전략이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시장은 또 지수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마 3,200선은 그렇게 멀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은 시장의 종목들이나 질이 또 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 측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짝 유의를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 좋고 또 순환매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다는 쪽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가 M&A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또 궁금해할 겁니다. 이쪽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전기차 관련된 쪽에 M&A가 될 것이라고 저는 51%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9%는 앵커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M&A 관련된 쪽에 전기차를 직접은 아니겠죠. 우회해서 뭔가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쪽도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반도체만 본다. 그러면 그냥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좀 더 매매로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약간 보유의 영역 쪽이고 SK 하이닉스는 또 매매의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관련한 작전들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다뤄볼 작전명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체크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해서 작전 또 세워주시죠. 네, 오늘입니다. 원래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저를 방송을 안 시켜주셔서 그냥 화요일 날 이슈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지금 일단 불법 공매도 관련된 얘기에 처벌 강화안을 발표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형사적 처벌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죠? 100%가 뭡니까? 한 1000%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불법 공매도 하면은 패가 망신한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할 것 같고요. 근데 5월 달에 공매도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서서히 가시화된다라는 부분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3월 차이신 종합 PMI, 오늘 서비스 PMI 지수가 발표되면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서비스 PMI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의 소비는 괜찮다라는 걸 또 확인할 것 같고 또는 오늘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 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시장 분위기는 또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금리나 어떤 또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선거 있습니다. 휴일 아닙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휴일 아니고요. 게다가 이를 통해서 건설주가 단기 피크를 치는지 물론 단기적으로 차익명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네, 그래도 어떤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KDI 경제 동향 발표되고 이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2월 무역 수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솔직히 의사록보다는 그 다음날 발표할 연준 의장의 연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연준 의장의 또 여러 가지 의도를 읽는 것보다 그냥 크게 뉘앙스 안 바뀔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또 최근에 금리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할까 정도지 아마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더 액션을 취하거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날은 또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은 또 변동성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가 청산되게 되면 매수로 대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이날 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래서 또 유럽은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근데 유럽은 지금 생각보다 약간 미국의 연준보다는 좀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 계속 유지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에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특히 생산자, 소비자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가파르다. 그러면 또 금리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또 시장의 단기적인 또 변화를 압박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떤 작전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연장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제 보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들도 후공정 쪽이죠. 후공정 쪽이 좀 더 강하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앵커님, 반도체 장비주들 사도 될까요? 너무 사고 싶어요. 아, 사고 싶으세요? 네, 그럼 사셔야죠. 날것 같아요. 네? 그럼 사셔야죠. 네, 그냥 저한테 떠넘기시는군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강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하반기에 또 변할 수 있는 요인들이 DDR5로 전환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까지 해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도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내일 오전이 정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살짝 내일 비중을 줄였다가 눌림목 들어오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어제 강했던 게 철강주였습니다. 포스코 딱 이제 고점 돌파하기 좋은 모습으로 이어졌는데 포스코는 어떨까요? 철강주는 사도 될까요, 앵커님? 포스코는 네. 어떻게 할까요? 포스코는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네. 뭐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서라면 또 긍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몰라도 괜찮으면 실적 흐름 괜찮으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포스코나 철강주도 일단 올라왔다가 하다라고 하더라도 기준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추세는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장 전반적으로는 어제의 약간 상승 기운이 오늘은 좀 더 강하게 퍼지는 흐름들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IT주나 성장주 계속 부각받는 측면들, 특히 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그래도 저점에서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파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떤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은 또 수출 쪽의 섹터들이 호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대한 섹터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데 무게를 맞추게 되면 이런 시세 확장세를 또 생각하시면서 뭐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또 화학 쪽 이쪽도 계속 챙겨가면서 시장 대응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안 어렵다고 하게 되면 거짓말이죠. 네, 시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베이스로 계속 찾아가게 되면 해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씩 뜯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IR 분석에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 본격 진입이라는 제목의 매수 리포트 들고 나와 주셨는데요.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도 더 들어볼 내용이 많을 것 같네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삼성전자이고요. 키움증권에서 4월 5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 본격 진입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그간의 조정을 거쳐온 주주분들이라면 이제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모든 리포트들이 10만 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모두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까지도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리포트를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리는 IDM,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이고요. 인텔사 같은 경우가 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P라고 하면 설계 기업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펩 리스는 자체 브랜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설계 판매를 하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고 설계 판매를 하는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을 제조용 설계 도면으로 재디자인해주는 부분을 디자인 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나 삼성전자, 그리고 UMC, SMIC 같이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외주 생산 업체라고 보셔도 무방한 파운드리라는 부분으로 반도체 업종을 또 구분해 볼 수 있고요. OSAT는 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전체를 총칭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키징, 테스트 등이 되겠고요. 해외에서는 이 후공정 전체를 다 커버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ASE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국내 업체로는 네페스, 테스나, SFA 반도체, LB세미콘 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종합 반도체부터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파운드리, OSAT까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확장하고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1분기, 이제 내일이면 잠정 실적치가 나올 텐데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9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크게 전망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0조까지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키움증권에서 추정하기는 9조 2천억 원 시장 기대치를 넘길 것이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약 9조 원 안팎이었는데요. 9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넘길 것이다.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시장 기대치 상회 정도만 하더라도 시장 반응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액은 60조 1천억 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해서 전 분기 대비, 동분기 대비 2% 하락하고 2%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반도체 쪽에서는 영업이익 약 3조 8천억 원 해서 오스틴 공장이 조금
가동이 멈췄던 부분이 반영될 것 같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790억 수준으로 동분기 대비 79% 급감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다시 상승해야 맞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올해 1분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멈춰섰던 것들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 4천억 원으로 동분기 대비 동일하게 77% 감소한 영향입니다. 북미 고객 수요 측에서는 면에서는 비수기로 해당이 되고요. 다만 중국 쪽으로의 판매량 증가 그리고 노트북에도 OLED 탑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는 공장 가동률이 약 90%까지 회복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살아난다라는 부분을 익혀주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IM이라고 하죠. IM은 이제 IT 모바일 부문으로 스마트폰 쪽을 보시면 될 텐데요. 영업이익 4조 2천억 원으로 동분기 대비 72% 증가가 전망됩니다. 갤럭시 S21 그리고 갤럭시 A 시리즈의 판매가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부문의 평균 판매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 시장이 움츠러들었다가 다른 가전이나 가구, 리모델링, 그리고 건설주까지도 일부 펜트업 수요와 경기 회복 수요에 맞춰서 일어나 준 모습들이 지난해 연말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눈에 가장 가까이 보고 있었지만 교체 주기가 있었을 뿐 스마트폰이 굳이 망가져서 바꾸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축을 조금 더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투자를 더 많이 한다던가 뭔가 스마트폰 소비에 있어서는 한 섹터 또는 한 사이클 정도가 한번 지연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교체에 대해서 소비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21년도 꼭 보셔야 할 섹터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OLED와 함께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폰, 폴디드 줌 카메라까지도 말씀을 드려왔듯이 IM 부문에서는 동분기 대비 72%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회복과 성장 전망이 적중했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C입니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영업이익 7천억 원 수준으로 동분기 대비 20% 감소되었다라고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TV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가 증가했고 판매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수요 비수기, 특히 북미 쪽에서의 수요 비수기, 계절적 요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C,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비수기 여파가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2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 매출액이 60조 3천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60조 1천억 원, 2분기 60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분기 10조 3천억 원, 1분기는 9조 2천억 원.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수요 회복과 비수기를 통과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 90% 디스플레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가 더 좋아지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잠정 실적 발표를 할 때에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좋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한 번은 출렁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개월여 이상 11, 2주 동안 조정을 이어온 국내 증시 상황을 본다면
이번에 잠정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금 상승을 했던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출렁일지 출렁이지 않을지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진다라는 전제 아래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면 나는 놓쳤는데 매수할 걸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출렁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다. 분명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왜?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60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0조 3천억 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전망입니다. D램과 낸드 부문의 실적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반도체 쇼티지 이후에 가격 상승, 가격 반등 사이클 진입이 예상됩니다. 낸드 부문은 SSD와 낸드 웨이퍼 강세 효과가 있어서 동분기 대비 5% 이상의 가격 성장이 조금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부분이 좀 많이 적다라는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 있어서도 애플 쪽으로의 플렉서블 OLED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 폰 쪽으로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적었었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소폭 적자였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좋아질 긍정적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은 이보다 더 서프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목표주가 10만 5천 원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10만전자,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들의 추정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목표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꾸준히 하향할 때에도 잠정 목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했던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국민전자의 위력,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10만 전자를 달성하는가? 그리고 코스피 3000, 3100, 코스닥 1000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국민주들 시총 상위주들이 으쌰으쌰 지수를 견인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10만 전자가 말로만 10만 전자가 아니라 곧 올 현실이다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지루함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등 인텔까지도 나서서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한 오스틴 공장도 이제 가동 정상화가 되어서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주가 상승의 촉매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오늘 한번 해보면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추세를 그리기에는 최근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이 구간에서의 상승은 이미 잘 다져왔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서의 상승을 이미 다 만회를 했고 이 구간에서의 대세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 1월 11일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약 주봉으로 따지면 11주, 12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조정을 이어왔습니다. 이 조정 이후에 급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 기대감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의 채비를 하고 상승의 효과가 지금 주가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언제 매수를 할까 기다리다가 지금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10만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11일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과 자금들, 유동성의 힘이었죠. 96,800원의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 10만 전자는 우리가 꼭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당기 순이익 자체가 올해 전년 대비 34% 성장하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30% 육박하는 28%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본다면 잠정 실적 발표에 의해서 한번 출렁일 때 아직 매수하지 못했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고, 그래도 보실 때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오늘 리포트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리포트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한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이번 주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함께 의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 업종 리포트들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 종목 리포트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일단 내일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점점 더 좋아지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출렁일 때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10만 전자에 도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제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고수익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포트를 일단 한번 짜봤는데 먼저 저희 고수익 포트 어떻게 운영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고수익 포트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 투자용인지 장기 투자용인지 자신의 투자 성향부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단기 투자용이다,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수익 단기 포트 참고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수익 장기 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수익을 위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여러분 종목별로 목표 수익률 함께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주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어제 이 시간 출전해 주셨던 보성파워텍 어제 개장 후에 바로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3,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바로 달성이 됐고요. 어제 종가로는 5원이 빠지기는 했지만 자 이쯤에서 저희는 또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실까요? 네, 보성파워텍 어저께 시초가로 이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돈워리포트라고 제가 2시 30분에 이제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곳에도 포함이 돼 있던 종목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조금 미리 들어가 있던 종목이었고요. 어저께 시초가부터 이제 상승 출발을 한다면 강한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첫 방송이었고 첫 종목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단기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이제 박스권 상단에 이렇게 이제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차트를 굉장히 이제 긴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2,450원, 2,500원대 라인이 장기간 저항 구간이나 지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큰 의미가 있는 가격대들이 종목들마다 하나씩 있는데요. 그런 가격대를 이제 뚫고 올라가기 위한 흔들림이다. 제가 종목 설명드릴 때도 이제 이 부분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돌파 후 흔들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랑 이제 그 원전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기주주총회 결과 내용 공시를 보시게 되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신사업을 이제 진출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원전 관련돼서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 안에 원전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들어있더라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좀 올랐어요. 그런데 풍력 파워 축이라든지 이제 풍력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으로도 엮이고 이제 원전으로도 엮이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세대와 신세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에너지 관련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권에서 이제 보시면 바닥권에서 막 출발을 했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좀 나와서 이렇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한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어저께 이제 거래량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수익 다 챙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아직 뭐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뭐 일부 한 3분의 2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보유하시다가 조정이 나와서 뭐 5일선 부근이나 이 거래량 터진 양봉 캔들의 한 중심 가격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에서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공략하는 타이밍이 맞아진다면 제가 또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또 편입을 시킬 테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노렸던 만큼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또 보유해 두시고 계신다면 저희 그 고수익 프로그램 여기서 제가 종목도 단기적인 종목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이 시간대 되면 여러분 뭐 고정해 주시고요. 잘 지켜봐 주신다면 아마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승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첫날 이렇게 12.6% 수익률을 내면서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을 추천을 해주셔서 아마도 앞으로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성 파워텍처럼 잘 가는 종목들 저희가 게릴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는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어제 시장 좀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전일 그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본다면요. 철강주들, 중소형 철강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역시나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잘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도 있긴 한데 자동차 쪽 섹터에서의 좀 흐름이 저는 좀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쪽으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의 좀 상승 흐름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닥권에서 이제 좀 돌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면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나 나왔어요. 임팩이라든지 지금 바닥권 조정 받다가 이렇게 확 들어 올려준 종목들, 대원산업 같은 경우는 우상향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들도 중소형 쪽에서는 은근히 괜찮은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방송 시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쪽에서 지금 보시면 장비주들 중에서 어저께 이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유니셈, 뭐 사이맥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신고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종목들이 신고가로 올라섰기 때문에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요. 한 차례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을 노려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어저께 이제 전고점 돌파한 음봉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시가부터 좀 상승 출발을 해준다면 삼성전자 굉장히 좀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한 2% 정도의 약 한 3% 좀 안 되게 이런 저항 구간까지 상승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오늘 국내 시장 역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 시 저는 양봉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급하게 오늘 보지 마시고요. 음봉으로 이렇게 쭉 아침에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를 저점 기회로 잡아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시작에서 강세를 보였던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섹터 짚어주셨고 일단 뭐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노려보자라는 전략 같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개장 후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섹터들 역시 어저께 이제 강했던 섹터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전일 강세를 보였던 이제 철강이나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자세히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이 좀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 산업은 굉장히 이제 발전할 거고 성장성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오른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4월에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 뭐 전기 자동차 섹터라든지 반도체 쪽은 어저께 이제 강했던 섹터는 오늘 살짝 눌릴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아마 이렇게 단기간에 순환매 좀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들 지금 자리가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테마주들은 주춤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들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건설 섹터랑 전기차를 오늘장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판매량 급증하면서 이제 주가 전망도 상향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 섹터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섹터는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벽산이라든지요. 지금 일성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입니다. 시총 한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인데 움직임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상향 흐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뭐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목 에스콤이라든지 지금 신고가 흐름을 이제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고가 갔다가 눌림 조정을 주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건설 섹터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하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추격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절반은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급등한 종목들은 눌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잘 찾으셔가지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 좋기 때문에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어제 시장에 강했던 섹터들은 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이 잘 나올 섹터들을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전기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기차 섹터, 그리고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든든하게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이 작전을 가지고 개장 후에 실전 매매 적용해 보도록 하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호철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쪽 곳곳으로는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특히 중서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들어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세종은 오전에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8도, 대구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아침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도 끼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8도, 대전 5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전 20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강릉 5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1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부산 7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광주 19도, 부산 18도까지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해상 곳곳에 풍랑특보가 이어져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최고 2.5m, 남해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별한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